네,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강사 양승찬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쌤이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고전 시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고전 시가를 2편 정도로 쌤이 기획을 해가지고 오늘 내일 이렇게 특강으로 좀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의 한 7, 80%는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쌤이 그런 선물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잘 들으시고 선물을 푸짐하게 받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네, 고전 시가에 대한 세계관 먼저 설명하고 우리가 문제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고전 시가는 우리가 대부분 보는 작품은 언제 시대냐? 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선 시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조선 시대의 주 작자층이 누구였느냐? 일단 양반이기 때문에 물론 양반 아니고 일반 백성 아니면 여성 화자 그러니까 여성 작가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반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반들은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았는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뭐 윤리처럼 깊게 들어갈 건 아니고 가볍게만 쌤이 필요한 정도로만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야.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유교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일단 유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충과 효예요. 충과 효. 그래서 이 충과 효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충은 이제 왕한테 하는 거야. 효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효는 이제 부모님 아니면 조상님 이쪽에 하는 게 효고. 그러니까 이 충효를 이루려면 양반들이 뭘 해야 될까요? 태어나서 양반들이 막 농사 짓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물론 농사 짓는 양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반이라는 거는 먹고 살 걱정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과 부모한테 충효를 다할 방법을 찾아야 돼. 충효를 다할 방법 뭐가 있을까요? 충효를 다하려면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 시험을 봐야 돼. 과거 시험을 보면 뭐가 좋죠?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벼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얻는다라는 거는 국가의 어떤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야. 국가에서 일을 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왕한테 충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벼슬을 얻고 이제 출세를 해야 또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벼슬을 얻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입신양명이라고 했어요. 입신양명은 뭐냐면은 입신, 몸을 세우다. 양명, 이름을 떨치다. 그러니까 몸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는 거. 그러니까 출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기본적으로 충과 효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킬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양반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 출세를 한다라는 거는 벼슬길에 나아가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 벼슬길은 어디야? 벼슬길은 속세지, 속세. 사람과 부대껴서 살아가는 공간이잖아. 그죠? 여기선 속세인 거고. 그래서 벼슬길에 나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출사라는 표현을 해요. 나아간다 이래가지고 출사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벼슬길에 다 나아갈 순 없잖아. 벼슬길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벼슬길에 못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은거라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은거는 어디서 하는 걸까? 은거는 이제 속세가 아니라 어디서요? 자연, 강호에서요. 그러니까 자연, 강호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은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공간은 그러니까 속세가 아닌 거죠. 속세랑 상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런 데는 탈속의 공간, 속세에서 벗어난 공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속세에서 벗어나는 게 왜 자연이냐, 왜 자연이 좋은 공간이냐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유교적 조선시대의 어떤 세계관을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장 훌륭한 이치는 하늘의 이치야,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가 뭐냐면은 천리예요. 줄여서 하늘 천자 써가지고 그죠? 하늘의 이치가 이제 우리가 하늘의 이치는 좀 머니까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 하늘의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 만물에 본인의 이치를 다 넣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만물에 하늘의 이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한테도 있겠죠? 사람한테도 이 안에 이치가 숨어 있어.
그러면 왜 사람들은 다 하늘의 이치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야?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이 이치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뭔가 탁한 기운으로 가려져 있는 거야.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딥하게 들어가면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인간의 이치를 찾으려면은 이 만물에 담겨 있는 이 이치들, 만물에 담겨 있는 이치들을 하나씩 이 궁리를 하다 보면은 이 이치들이 결국 다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에 나도 결국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 만물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많이 있겠어요? 자연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자연은 이 하늘의 이치가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강호의 공간에서 속세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겠어? 굉장히 좀 이 속세, 그러니까 이 벼슬길에 나아가서 어쨌든 명예를 탐하고 이익을 탐하고 그러니까 약간 세속적이잖아. 그러니까 좀 이 붉은 먼지가 뿌옇게 끼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붉은 먼지가 이렇게 속세에는 이렇게 딱 그러면은 보기가 싫잖아.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홍진이라고 불러요. 홍진. 홍진. 홍진이 무슨 뜻이야? 붉은 먼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 시에 홍진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속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계관의 이해고 여러분들이 고전시가에 대해서 좀 학습을 깊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평가원에 보기들을 보시면 돼요. 보기들을 진짜 학습 자료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학습 자료 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도산 12국에서는 강호는 어떤 공간이냐?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이다. 결국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도 자연이 지향하는 이치도 하늘의 이치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 강호가 그런 좋은 공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강호를 우리가 잘 가는구나. 잘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수정가라는 작품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자연이랑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가 되고 싶어 해? 여기에 천리가 다 남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호라는 키워드를 이 보기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키워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작품들을 또 보시면 돼요. 이거는 24학년도 6월 작품인데 보기 보시면 또 어때? 자,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유학자라는 거는 유교학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성리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충효 그런 신념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 고민한다. 쌤이 다 설명해 준 내용이죠. 그래서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출사를 해서 임금 곁에서 임금한테 충하면서 속세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은거를 해서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유유자적 살 것인지 물론 임금 옆에서 막 보필하고 그러진 못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시도 굉장히 이해를 맥락적으로 잘 할 수가 있다.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우리가 충효라는 거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 이미 알았으니까.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르겠느냐? 금수는 뭐겠어요? 금수 뭔가 나쁜 뉘앙스죠. 금수는 이제 짐승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두 일, 충과 효가 아니라면 짐승과 다를 게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황황하노라. 십제황황은 10년 동안 방황했다라는 소린데 마음에 뭘 하려고 했겠어요? 충효를 하려고 했겠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앞뒤 맥락적으로 이어가면서 읽으셔야 되고 마음에 충효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10년 동안 방황을 했다. 이 충효를 이루려면 쌤이 앞에서 뭐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앞에서 충효를 이루기 위해서는 출사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벼슬에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입신양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황황했다라는 소리는 과거 공부를 10년 동안 했다 이런 소리구나. 우리 지금 현실로 치면은 수능을 10번 봤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힘들겠지. 그래서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결국 이루지 못한 거야. 십수를 했는데. 그래서 못 이룬 양반이 어디로 가겠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자연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지. 아까 그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우리가 훨씬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배경들을 잘 이해하고 보기들을 잘 학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내일 좀 여러 가지 작품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한번 가볍게 이 정도만 이제 선물 미리 보기 그 정도 느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문제도 살펴보고 간단한 고전 시가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해봤는데 이 정도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항상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 서로의 그 맥락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말만 다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의 그 살아온 그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또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고 있다면 훨씬 더 고전 시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좀 오늘은 가볍게 살펴봤고 내일은 쌤이 좀 깊이 있게 하나씩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면서 여러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가볍게 기출문제집 한번 살펴보시면서 고전 시가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 정도 내용 내가 예습해 봐야겠다. 그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기출문제 가볍게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또 내일 크리스마스지만 고전 시가를 공부하러 가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